극단적인 생각은 20대 초반에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면요? 약간 자해도 했었고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죠. 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냥 어떻게 먹고 살기도 막막하고 항상 주변에 피해만 주는 것 같아서요. 네, 후보님은 네. 언제부터 혹시 불안장애가 있으셨나요? 작년 말에 신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지고 막 몸이 떨리면서 그냥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그런 증상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제가 우울증이 네. 고등학교 때부터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우울증하고 무기력증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네. 올해 좀 불안장애로 좀 변하게 된 것 같아요. 우울증에서 불안장애로 변하게 되셨다 하셨잖아요. 네. 둘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우울증은 그냥 이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이제 밑으로 가라앉는 느낌이면 네. 불안은 뭔가 초조하고 불안해가지고 신체적으로 뭔가 흥분이 되는데 근데 그게 부정적이고 불안하니까 이제 정신이 없고 이제 막 떨리고 막 그런 느낌? 뭐 누구한테 혼날까봐 무섭다 그럴 때 느끼는 거 비슷한가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일 수도 있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죠. 거기서 약을 먹으면서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기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거요? ADHD일 수도 있다고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자세히 뭐죠? ADHD가? ADHD는 뇌의 전두엽이 좀 문제가 있어서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도파민 분비가 잘 안 되는 병인데요. 네, 보통은 이제 어린아이 때 증상이 나타나서 그때 치료가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았어도 이제 성인 때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성인 ADHD였던 것 같고 주의력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에서 되게 많은 부분에서 주의 아니면 경계 그런 단계가 났었어요. 선생님이 이 검사지를 주시면서 후보님이 막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예상이 되는 검사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전두엽의 도파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의지력을 담당하고 또 싫어하는 일을 참고 꾹 할 수 있게 해주는데 ADHD들은 그 도파민 분비가 별로 적으니까 뭔가 힘든 일을 참고 견디는 거에 약하고 그리고 실패를 좀 반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싫어하는 일을 잘 못하고 그리고 정신이 잠깐 집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질환이 동반될 확률이 더 높다고 해요. 네. 그러면 후보님이 생각하시기에 불안장애의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영상 편집을 듣고 취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두렵고 힘드니까 그리고 자신도 없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욕심이요? 그냥 잘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제가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자괴감이 들면서 그것에 대한 불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후보님이 느낀 그런 무기력을 좀 정의해 주신다면 그냥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겠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냥 몸이 떨리는 느낌?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초고도 비만인데다가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약한 거죠. 그래서 몸이 못 버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무기력할 때 쉬는 건 좋지만 운동은 꼭 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운동을 하면서 쉬어라?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무기력이 찾아올 때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현재도 약간 좀 그런 증세들이 좀 많이 있나요? 근데 이게 있어요. 좀
쉬면은 또 괜찮아지다가 네. 좀 제가 무리를 하나 봐요. 제 체력에 비해서. 네. 제가 일반인보다 체력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네. 뭔가 조금만 해도 무리가 되나 봐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막 열심히 하다 보면은 네. 다시 좀 무기력해지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리고 또 쉬면은 괜찮아져요. 그래서 그때 좀 이거 체력의 문제인가라고 좀 의심을 하게 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럼 현재도 그럼 불안장애 증세가 좀 있으신가요? 아니요, 현재 불안장애 증세는 없고 많이 좋아졌어요. 병원 다니고 약 먹고 네.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하고 치료받으면서 많이 좋아졌고 이제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데 네. 근데 아직도 가끔 불안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막 심하게 불안하지는 않아요. 그냥 일반인들이 다 느끼는 불안 네, 정도? 네, 맞아요. 그럼 ADHD 증세도 요즘 좀 많이 완화됐나요? 많이 안 해도 되는데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네. 그게 있어요. 좀 집중을 하려고 하면 네. 방어 기제로 좀 졸릴 때가 있거든요. 뭔가 하려고 하면? 네,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집중하려고 이제 졸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ADHD 증세는 네. 어떤 느낌으로 보통 받아들여지나요? 근데 이게 사실은 ADHD가 사람마다 증상이 다 달라요. 네, 근데 근본적인 건 충동성이 강하거나 네. 주의력이 결핍돼서 이제 산만하다거나 그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딴 생각, 잡생각이 많죠. 네. 다른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고 다시 할 일을 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안 되고 그 생각을 꼭 계속 이어나가야 해야 될 정도로 예를 들어 보통 사람들이 잡생각이 2대 8이라면 저는 8대 2인 거죠. 잡생각이 8일 정도로 많고 네. 그다음에 뭐 손을 가만히 못 있는다거나 몸을 계속 움직인다거나 그것도 있고 근데 저한테는 폭식 증상도 아마 ADHD 증상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또 중독으로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충동성이 강하니까 예. 뭐 도박이나 쇼핑 중독으로도 많이 나타난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집중도 잘 안 되고 싫어하는 거에서는 근데 반대로 좋아하는 거는 너무 가몰입해서 네. 다른 일을 못 하기도 해요. 네. 후보님이 이런 불안장애와 우울증, 무기력증을 이렇게 앓고 계시잖아요. 네. 혹시 극단적인 생각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극단적인 생각은 20대 초반에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면요? 약간 자해도 했었고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죠. 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냥 어떻게 먹고 살기도 막막하고 항상 주변에 피해만 주는 것 같아서요. 20대 초반이 피해를 주면 뭘 준다고? 그때 좀 힘들었던 게 예. 제가 조리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레스토랑에 취업을 했는데 예. 되게 제가 집중도 안 되고 손이 느리니까 욕을 많이 먹었었어요. 그 이때 좀 많이 힘들었죠.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자해를 하셨어요? 그냥 손을 막 꼬집거나 아니면은 네. 막 몸을 긁거나 아니면은 어쩔 때는 칼을 댄 적도 있었고요. 목을 졸릴 때도 있었어요. 목을 졸르다고요? 네, 스스로 힘들어가지고 참기가 힘들어서. 네. 네. 이 일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 일이 끝나고 제가 그만두게 됐거든요. 예. 그때 좀 증상이 나타났었어요. 그 일 관두고 나서 윗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스스로가 더 한없이 쓸데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네. 사람들 좀 이렇게 따뜻하게 가르쳐주면 되는데. 근데 조리 쪽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특성상. 왜요? 그게 좀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빨리 해야 돼서 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후보님은 지금 드시는 약들은 어떤 게 있어요? 지금 ADHD 약이랑 항불안제 약 먹고 있어요. 약간 아직도 불안 증세가 좀 있으신가 보구나. 네네. 그렇게 약을 좀 여러 개 먹으면은 네. 좀 부작용에 대한 걱정 같은 건 없으신가요? 다행히 저는 그래도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 가끔 머리 아픈 거 외에는 없어요. 네.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병원을 가거나 그럴 일은 아직은 없으신 거죠? 병원은 계속 다니고 있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ADHD 약을 받으려면 병원을 계속 가야 해요. 후보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우울증이 찾아온 원인은 뭐였을까요? 일단 제가 상담을 받기 시작한 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어요. 그때 그 학교에 네. 상담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비만 때문에 주변 학생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힘들어하니까 담임 선생님이 예. 상담을 받아보라고 상담 선생님께 보내주셨어요. 그때부터 예. 조금씩 그게 쌓여서 예. 이제 고등학교 때 환경도 바뀌고 예. 공부가 생각한 것보다 성적이 많이 안 나오니까 힘들어지고 그리고 제가 알다시피 대인 관계도 힘들어했거든요. 네, 예. 주변 친구들 관계도 예. 막 누가 괴롭히진 않았는데 예. 스스로 힘든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고등학교 때 뭐 처음 우울증에 대해 진단 같은 거 받으신 거예요? 진단은 아니고요. 병원은 안 갔어요. 그때는 병원에 대한 그런 게 낯설어가지고 병원은 네. 안 가고 그냥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거든요, 보건소에. 예.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상담을 받는 거 외에는 딱히 한 게 없어서 그때 확진을 받은 건 아니에요. 많이 좀 힘들어 했을 때가 몇 살 때쯤인가요? 20대 초중반에 많이 힘들어 했는데 처음 병원을 간 건 25살 때쯤이었고요. 예. 네, 그때 또 괜찮아졌다가 또 다시 이제 요번에 힘들어져서 다시 병원을 간 거죠. 그때 25살 때쯤에 병원은 왜 가신 거예요? 그때도 무기력이 심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하고 또 트러블이 생기고 그래서 제 감정을 스스로 조절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네, 병원에 갔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가봐야겠다? 네. 그런 건 어디로 가요? 정신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처음에 정신과를 가시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심리 상담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돈 주고 하려면 비싸요. 1회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상담이 비싸고 물론 무료로 이제 시나 이런 데 지원을 해주는 곳 찾아가면 무료로 받을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있고 정신과의 경우는 보험이 되기 때문에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또 상담을 잘해주시는 선생님을 찾아가면 상담도 잘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이제 고려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기력하고 우울했을 때 도움이 되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소설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소설을 읽거나 아니면 재밌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하면은 좀 많이 힐링됐고 아니면은 이제 유튜브에 가면 명상이나 좋은 그런 음악이나 좋은 말을 말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영상을 보거나 하면서 마음의 이완을 얻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엄마랑 같이 나가서 같이 산책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구독자분들과 라이브로 일상적인 얘기를 할 때 많이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소통을 한다거나 흥미로운 걸 볼 때 많이 좀 치유가 된다? 네, 맞아요. 학생 때도 놀림을 많이 받기도 했고 그리고 항상 초고도 비만이고 자존감이 낮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많이 컸죠.